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네,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뭐 길이, 무게, 온도, 시간 이런 식으로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이산은 뭐였더라? 이산. 이산은 셀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선생님, 길이도 뭐 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80cm라는 거는요. 179cm를 넘어서고 181cm를 넘어서기 전에 우리가 180을 하잖아요. 밀리리터. 그러니까 0.1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 179.5, 180.5 사이. 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더 자세히, 더 자세히. 결국 자세히 할 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우리는 180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되나요? 뭐 같은 맥락으로 6시라고 한다 해도 59분을 넘어선 순간부터 1분 대기 직전까지를 우리가 6시. 뭐 조금 더 단위를 쪼개면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론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 우리가 6시라고 한다고. 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다 하나의 값으로 대응시킬 때 그걸 우리가 확률 변수, 연속 변수라고 한다고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여기에 하나를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맞죠? 하나에 대응시켜야 되는데 뭘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이 길이를 하나로 대응시킨다? 길이를 대응시킨다? 그 뭘로? 넓이로 대응시키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거를 나는 확률에 대응시켰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넓이를 확률로 대응시키는 함수, 그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이점. 질량 함수는 뭐였죠? 질량 함수는 그냥 대입하는 거였지. 우리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대입하면 그냥 자동으로 확률이 나와. 근데 밀도 함수 뭐라고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대입을 하면 확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얘는 그냥 넓이를 구하기 위한 넓이 구하기 도구입니다. 자체가 확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도구를 가지고, 이 밀도 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겠다. 다시, 그 넓이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확률을 구하겠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확률의 성질상, 첫 번째,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넓이는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왜? 확률이라 그랬잖아. 확률의 합은 얼마라고요? 확률의 합 1이죠. 같은 말이지, 맞지?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넓이랑 누구랑 똑같다? 확률이랑 똑같다. 그 확률을 구한다. 연속 변수에서 넓이를 구한다. 같은 말이라고. 다시 밀도 함수에 뭔가를 넣으면 그게 넓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특정한 한 값 하나를 가질 거는 뭔가 있긴 하겠지만 미세한 부분들은 없애버립니다. 0입니다. 그래서 등호 하나 있나 없나는 연속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됐죠? 다 같은 말입니다. 보다시피 요 넓이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밀도함수는 뭐라고요? 넓이를 구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 왜 넓이를 구하죠? 넓이가 확률이니까. 그래서 넓이의 합은 얼마라고? 1. 넓이의 합은 1이다. 문제 보면서 다시 들어볼게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 함수 나온다, 변수 나온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꼭 정의역 체크해 주시고요.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밀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럼 0부터 3까지가 나와 있다. 그 0부터 3까지의 넓이의 합이 1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 맞지? 여기 있는 넓이의 합이 1이다. 좀 확대시킬게요. 그럼 실제 넓이를 구하자. 그럼 여기는 삼각형이잖아요? 끊어져 있습니다. 맞지? 여기 1이고 요만큼 A고. 그럼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옆에는 사다리꼴이라는 거 보이시죠? 사다리꼴. 여기 가 2입니다. 여기가 2분의 A고요.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3A. 여기는 2분의 1A. 그럼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 2분의 4A니까 2A.
이 넓이 합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 그 a는 얼마야?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a를 찾았잖아? a를 찾았잖아?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a부터 잠깐만 확인하자 그러면 확률을 구하세요. 1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산이었으면 1, 2, 3 따로따로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에 따라서 해당하는 값들 찾아서 확률을 구했겠지만 여기 연속이잖아요. 밀도함수잖아요. 뭐라고요?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1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세요가 되니까 여기 파란색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파란색 넓이는 이미 구해놨죠. 얼마라고? 2분의 3a라고. 그럼 a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유지 1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 삼각형, 요 사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문제도 괜찮은데 크게 봐주세요. 크게. 사다리꼴이죠.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 길이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a가 됩니다. 맞지? 전체 넓이는 얼마다? 전체 넓이는 1이다. 됐죠?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 1이 돼야 돼. 그래서 2분의 5a가 1이 되니까 a 값은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a 값이 5분의 2가 되는데, 이번에는 1부터 x가 1일 때 1부터 3까지잖아, 지금? 여기 중간에 이렇게 딱 덩그러니 잘라져 있어. 그럼 중간에 덩그러니 잘라져 있다면, 잠깐, 체크 좀 하자. 밀도 함수는 뭐라 그랬죠? 도구라 그랬죠. 무슨 도구? 이게 넓이를 구하기 위한 도구. 그러면 밀도 함수를 찾아서 요 길이를 구해야 돼. 그 밀도 함수가 직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직선이라면 점을 두 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요 점이 지금 얼마야? 0,0 되는 거 맞아요? 요 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2,5분의 2가 되겠지? 아하, 그럼 두 점이 나왔으니까 0,0과 2,5분의 2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러면 딴딴딴딴딴딴 분수식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럼 5분의 1 되는 거 같지? 얘가 기울기잖아. 그러면 y는 5분의 1 x 플러스 b 꼴인데 0,0이 되니까 b는 사라져도 되겠다. 그 5분의 1 x라는 밀도 함수에다가 x 자리에 1을 넣으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 5분의 1이 나오지. 그러면 무슨 길이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 다시 보세요. 요 길이 맞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요 길이가 얼마라고? 5분의 1이라고. 요 길이는 a잖아요? 5분의 2가 되겠지. 아하, 그러면 딴 1, 2. 요 길이 1, 5분의 1, 5분의 2.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여기죠. 그럼 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요 사각형까지 구해야 1부터 3까지가 됩니다. 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1, 높이는 a니까 아까 전에 a가 5분의 2였다는 거. 얘 두 개는 곱하면 어렵지 않죠? 여기는 5분의 2. 그럼 이 넓이랑 더해야 1부터 3까지의 넓이, 1부터 3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니까 통분해서 10분의 4 더해주면 10분의 7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기호가 요 기호 자주 나올 거예요. 앞으로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뭡니까? x는 2에 대한 대칭이죠. 2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2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됐죠? 2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함수값이 같다. 됐나요? 이렇게. 그럼 이 함수는 또 마찬가지 정의역 확인하셔야 돼요. 변수 확인. 항상 확인합니다. 마3부터 7까지라 그랬으니까 쭉 꺼놓으세요. 그림 그리시입니다. 이거는 밀도 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저는 퍼즐 맞추러 하거든요. 퍼즐 맞추기. 그러기 위해서는 눈으로 봐야 돼요. x가 2에 대한 대칭이고요. 주어진 힌트들을 표시를 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하고 0이 어딨나요? 마이너스 1 요점, 0 한 요점. 여기에 해당하는 요 넓이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파란색 넓이는 지금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요쯤? 그러면 요 검정색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지금 7분의 2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지? 힌트는 뭐라고요? 대칭성이라 그랬지? 대칭성 확인하자. 그러면 2에서부터 잠깐만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대칭이네? 그렇다는 얘기는 확률도 대칭, 넓이도 대칭 아닐까? 둘러싸여 있는 게 대칭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검정색 한 부분이 7분의 1, 7분의 1 될 거고, 그럼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칭입니까? 5라는 거 적어주셔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요? 여기는 파란색 부분 되는 거 맞나요? 4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잠깐. 5라고 찾아봤더니 문제에서 5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5보다 크다 해서 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변수는 어디서부터? 마3부터 7까지라 그랬으니까 최종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은 여기. 그 여기를 내가 뭐 x라고 한다면 대칭이니까 왼쪽도 x. 그러면 2x 더하기 4분의 1이 두 개 있죠? 4분의 2 더하기 7분의 2. 넓이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뭐 하면 돼요? 28 곱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56x 28이니까 7, 24. 28이니까 4, 28, 28 될 거고 26, 56x가 6 되는 거 x는 56분의 6 들어가서 28분의 3이 정답이 되겠고 여기서 좀 한마디 더 하자면 어차피 대칭이다 보니까 넓이 합은 1이죠. 그럼 요 보라색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7분의 1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숫자를 작게 하면 좋잖아. 그 여기가 28x 더하기 7 더하기 4 더는 14 해가지고 28x는 3이니까 x는 28분의 3 이런 식으로 대칭 성질을 활용을 해서요. 반틈만 정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넓이 합이 1이라 했으니까 반틈은 2분의 1, 0.5.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모든 변수를 다 사용을 해보겠다. 그런 밀도 함수를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사용을 해봤어. 그거를 이제 수를 점점 확장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자료가 되게 많다면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엄청 많다면 당연히 평균에 모여 있겠지. 근데 평균에 모여 있는 정도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몇 개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몇 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냐, 평균에 완만하게 모여 있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평균을 잘못 구한 거지. 아예 그냥 다 점수가 다 똑같다? 라고 하면 그냥 일정하게. 조금이라도 평균이 조금이라도 자료가 조금 다르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모여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모여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됐죠? 아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의 값을 갖고, 그때 밀도 함수를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요런 모양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다? 어, 시그마 기준으로, 그 다음에 평균 기준으로 이 식이 표현이 가능하다. 됐죠? 시그마랑 평균. 아, 그래서 자료들이 되게 모여 있다면, 이 자료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첫 번째, 그게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에 얼만큼 모여 있는지, 그러면 평균에 얼만큼 모여 있는지 뭐야? 퍼져 있는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평균에 모여 있으면,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뭔가 하나 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제 몸으로 당겨 보세요. 모여봐라고. 그러면 제 몸에 대만이 모이겠죠? 그럼 얘가 뭐라고? 분산이 작답니다. 빨간색이 분산이 작은 거예요. 그럼 내 몸 기준으로 펼쳐나간다 라고 봐주시면 펼쳐나간다? 퍼져 있는 정도가 커진다. 퍼져 있는 정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분산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모든 자료들을 모을 때는 평균과 분산이 필요해.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그래프 연속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걸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주어진 정규 분포는 어, 평균과 표준 편차의 연산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분산이라는 거는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그렇다면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하게 되면 분산이 되는 거다, 맞지? 그래서 한눈에 바로 표준 편차가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하도록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표준 편차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런 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한다. 평균과 퍼져 있는 정도를 표현한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얘도 밀도함수잖아요. 그럼 밀도함수 넓이 합이 얼마나 그랬죠? 1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커지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다 맞지? 시그마 값이 커진다, 분산이 커진다, 퍼져 있는 정도가 커진다. 그러면 완만하게 된다 맞지? 양쪽으로 퍼진다. 시그마가 작아진다, 분산이 작아진다,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 모여 있다. 모여 있다 보니까 좁아진다. 근데 축의 위치는 같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같은 상황이라면 n 값은 뭐냐?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리고 표준 편차가 같으면 곡선의 모양은 같습니다. 퍼져 있는 정도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림에 대한 설명. 정규분포가 쓰는 그래서 뭐예요? 네. 정규분포 평균이랑 분산이 퍼져 있는 그 모양을 그려뒀다. 됐죠? 그걸 표현해놨다. 이렇게. 그 표현하기 편한 거는 그림이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자료가 되게 많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 아무 말이 없어도 이때까지 앞에 문제에서는 뭐에 대한 대칭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서 대칭성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정규분포는 자동이에요.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평균에 모여있다. 그렇다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을 섞으면 평균의 반틈, 그 얘의 넓이라고 할까요? 얘의 넓이나 뭐랑 똑같다? 확률이랑 똑같다 그랬다 맞지? 얘는 얼마다 그러면 2분의 1, 0.5가 되는 거다 맞죠? 반틈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모아보겠다. 모으면 평균에 모여 있겠지? 그 모여 있는 게 퍼져 있는 정도 분산에 따라서 많이 모여 있는지 적게 몰려 있는지 그만 보고 나머지는 또 결국 앞에 문제처럼 넓이로 풀겠다. 그럼 이 곡선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적분이라는 얘기를 안 배웠다면 우리는 넓이는 직선만 배웁니다.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만 배워요. 됐죠? 뒤따는 얘기를 배워야만, 네, 적분이라는 파트를 배워야만 곡선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마저도 단순한 식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뒤따는 얘기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직선, 아니면 그 외의 문제들은 문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끼워 맞추기를 할 것인가, 어떤 퍼즐을 맞출 것인가, 그걸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한번. 네, 밑에 그림 보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글자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려놓은 거 보고 하면 쉽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자기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지 확인. 평균이 57인 정규분포다. 어떻게 한다고요? 57에 모여있네? 이런 느낌? 끝. 얼마큼 모여있는지는 아직 몰라도 돼. 47부터 50일까지를 하자. 잠깐만, 근데 정규분포 중요한 건 뭐라 그랬더라? 평균에 대한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대칭의 성질을 잘 활용하면서 문제를 읽어야 돼. 그러면 47부터 어디까지? 51까지랑 그 다음 63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니까 A 요 두 개가 같대.
잠깐. 몇 칸 차이나? 6칸. 여기 몇 칸 차이나요? 6칸. 대칭이죠. 그러면 이만큼도 대칭되는 거 아니야? 10칸, 10칸. 아, A 나왔다. 67 돼야겠다, 맞지? 대칭이니까 같다 나오면 자동으로 대칭성 잘 활용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B 이상이다. 오, 중요한 문제네.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57인데, 뭔가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뭔가에서부터 B1에서부터 오른쪽은 빨간색, B2에서부터 오른쪽은 파란색. 이게 무슨 말이냐? 평균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거 먼저 판단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평균에 대한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요 한 블럭은 다 얼마라고? 다 합치면 0.5라고. 뭐 다 합치면 0.5야. 근데 여기는 이 값은 0.5보다 크죠? 그럼 이 한 블록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빨간색이 돼야 될까? 파란색이 돼야 될까? 여러분 눈으로도 보이시죠? 0.5보다 커야 되니까. 아, 0.76에 해당하는 힌트는 B1이 되겠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저번에 왼쪽에 그리던데? 다른 문제에서는 오른쪽 B2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B2를 찍던데? 네, 이번 문제처럼 B1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림 그리고 값 비교. 0.5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 비교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아, 그럼 다시 요거 다시 그릴게요. 그렇다면 요 문제는 딴, 그 다음에 57이라 그랬고, 어딘가에 B가 있는데, 그것보다 클 확률이 0.76이다 라는 얘기는, 잠깐, 이만큼이 0.5다.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라고? 0.26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힌트지? 마지막 힌트. 53에서 6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53에서 61,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조금만 그려볼게요. 그림 많이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57이 되는 거고, 53 어딨나요? 왼쪽에. 61 어딨나요? 오른쪽에. 됐죠? 잠깐만. 몇 칸이야? 4칸. 4칸. 뭐야? 이것도 대칭이잖아. 그러면 주어진 확률이 0.5이니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0.26. 0.26. 뭐야? 뭐라고요? 0.26. 여기도 0.26. 그럼 여기가 53이죠? 여기가 B죠? 아, 그래서 여기 있는 53이랑 여기 있는 B랑 같아야 돼. 따라서 B값 얼마라고? 53이라고. 두 개 더하면 얼마니까 그래서 120이 정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추는데 중요한 힌트들 대칭,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은 1이다. 요거 두 개로 퍼즐 맞추기 문제입니다. 정규분포는 그냥 평균에 모여있다. 딱 그 얘기밖에 없어요. 대칭이다. 그 얘기. 됐죠? 그래서 어떻게 퍼즐을 맞출 것인가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밑으로 내가 볼게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평균이 24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24다. 그럼 21부터 26까지라 했으니까 대충 21이 한 요쯤, 26이 요쯤. 대칭 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두 칸이고 여기는 세 칸이니까 아직 대칭은 아니야. 그래서 이 0.77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일단 통과. 일단 통과. 두 번째 그림 그려봅시다. 두 번째 그림. 평균이 24인데 26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죠? 그거보다 작대. 잠깐만. 여기 얼마라고? 0.5. 그러면 이 작은 부분 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0.84. 그 여기는 0.34가 되겠지. 응, 잠깐. 26 겹친다. 힌트가 겹쳐요. 여기가 얼마 들어간다고? 0.34. 그럼 잠깐만. 77에서 34를 빼면 되겠다, 맞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77에서 34를 빼니까 43.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아, 그럼 요 그림 가지고 물어보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 다시. 물어보는 거는 절대값이나요? 절대값의 풀이 절대값이 3보다 크다.
0부터의 거리니까 3보다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맞지? 왼쪽으로 가면 더 작아집니다. 맞죠? 그래서 x-24 이거거나가 마이너스보다 작고 x 값은 27 이상이다. x 값은 21 이하다. 그럼 27 이상을 찾는 건데 잠깐만 27은 우리가 지금 구할 숫자가 아닌데 24에 대해 대칭이고 27 이상이니까 여기 물어보네? 갑자기 왜 27이 나왔지? 여기서는 무조건 대칭밖에 없다 그랬죠? 몇 칸입니까? 세 칸이죠. 그럼 세 칸 전은 누구지? 21이요. 오! 그러면 대칭이니까 뭐야? 21보다 작다랑 27보다 크다랑 같은 말이었네. 그러면 21보다 작다는 어떻게 있지? 21에 대한 힌트는 여기 있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라 그랬죠? 이만큼 반틈 얼마나 그랬습니까? 반틈 0.5라 그랬지? 반틈. 근데 방금 전에 0.43을 찾았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 얼마입니까? 0.07이 되겠지. 아, 여기 뭐라고요? 0.07이라고. 잠깐. 21보다 작다도 나와있네? 27보다 크다랑 21보다 작다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 이 문제에서 한해서요, 죠 아, 0.07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0.14가 정답이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안 알려줬네. 찾아보자. 생각해보자. 여기 위로, 여기 이렇게 M 적혀 있어요. 아까 연습했던 거네? 누구보다 작은 거다, 맞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26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누구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이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이번에는 0.5보다는 작습니다. 0.5가 작기 때문에 26은 여기 있어야겠지. 괜찮을까요? 요 힌트 땡겨서 그냥 두고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평균은 뭔지 모르겠지만, 26은 한 요쯤에 있을 거고, 그것보다 작을 확률이 0.23이야. 잠깐, 반틈 얼마라고요? 0.5.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0.27이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가 26에서부터 n 플러스 5니까 n 플러스 5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오른쪽에 n 플러스 5만큼 간 게 어디서부터? 26부터 n 플러스 5까지 간 요만큼이 0.54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 넓이가 되겠지. 잠깐, 파란색 0.54. 근데 우리는 0.27 찾아놨잖아. 남아있는 부분도 0.27이 되겠지. 뭐야? 확률이 같네? 이거 뭐라고요? 대칭이라고. 그러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같단 말이잖아. 몇 칸? 다섯 칸이죠. 여기다 몇 칸 가야 돼? 다섯 칸. 답은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확률을 구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퍼즐 맞춰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확률로 끌어갔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네, 사실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정한 범위의 확률을 구해 보자고. 근데 직접 구한다라고 하면 집단마다 뭔가를 조사하는 집단마다 다 평균 분산, 넓이 구하고 계산, 평균 분산, 뭐 밀도함수 구하고 계산 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불편해. 그래서 뭔가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변수가 있다면 일정하게 바꿔가지고요. 그렇죠? 일정하게 바꿔서 그때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가 M, VX가 V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X 플러스 B는 어떻게 하더라? AM 플러스 B로 바뀌겠죠? V, A제곱, A,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더라? A제곱 V로 되겠지. M하고 V는 지금 계산이 된 거라고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이랑 분산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변수를 일정하게 움직이면. 아, 그러면 잠깐만. 모든 집단을 다 일일이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적당한 조치를 취해서 간편한 정규분포, 간편한 쪽으로 더 옮겨가지고 거기서 계산하자. 오, 좋은 아이디어야. 그럼 어차피 간단했으면 좋은 거니까 평균이 0이고 퍼져 있는 정도는 1이라고 약속을 해서 요 집단에 있는 값들을 구해 놓을 거야. 그러면 다른 집단들은 요 변수 이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앞으로 이것만 쓸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말한다? 이것만 쓸 거야.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지. 뭐라고요?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무슨 말? 이렇게 그릴 때 평균이 얼마라고? 0이라고. 퍼져 있는 정도는 1 정도? 이런 느낌? 끝이에요. 1 표준 정규 분포를 한다고. 그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라고 하죠. 확률 값들은 다 구해놨어요. 수학자들이 구해놨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어떤 집단에 있는 어떤 변수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넘어올 건지 어, 고민해봐야겠지. 그죠?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집단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맨날 이걸 해야 되느냐? 아, 어차피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공식화하자. 다시 밑에 거 풀어봅니다. 지금 M하고 V는 계산이 된 거예요. 난 A하고 B가 얼마인지, A 얼마야, B 얼마야, 이게 궁금하다고. A가 얼마고 B가 얼마야 평균이 0, 분산 1이 될까? 그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먼저 풉니다. V는 있다 있음 미리. 그래서 A 제곱은 V분의 1이 되고, 그 A 값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분의 1. 잠깐, 루트 V는 얼마였지? 시그마였지. 그 중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음수를 하면 음수를 대입해서 비례를 만들어주세요. 됐죠? 그걸 더 넣는다? 위에 넣으면 되겠지? B가 궁금한 거니까 A 자리에 시그마분의 1을 넣으면 시그마분의 M 플러스 B가 0이 돼서 B 값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되는 거지. 그래서 A하고 B하고 찾았죠? 그 최종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다면 A 자리에 시그마분의 1 X B 자리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을 넣게 되면 그때의 평균은 EX로 할까요? 네. 그때의 평균은 0이 되고 그때의 분산은 1이 됩니다. 시그마가 똑같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n으로 외웁시다. 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n. 그럼 최종 이야기 되겠지? 어떤 집단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집단에서 시그마분의 x-m을 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오고 그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값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요 표를 활용해서 읽어 나가면 되겠다. 일일이 다 해볼 순 없으니까. 최종입니다. 최종. 정규분포에 대한 값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린 이거 읽기만 하면 돼. 그 읽는 연습이 시그마분의 x-m. 외우는 시간 1분. 네, 외운 공식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 평균이 4.7인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평균 여기에 4.7 이렇게 적어주시는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연산을 위해서 0.4는 적어주세요. 거기에서 어디 4.5 몇쯤? 5.1 몇쯤? 요 집단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바꿉니다. 표준 정규분포라 그랬다 맞지?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요 파란색에 있는 값이 1로 가면 얼마로 가는지의 공식이 뭐였더라? 시그마분의 x-m이라 그랬지? 공식 그대로 써봅시다. 그래서 4.5 빼기 4.7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마이너스 나옵니다. 0.4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5.1 빼기 4.7 나누기 0.4니까 그러면 1.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가 되는데 자 그럼 주어진 표는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더 무조건 0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0부터 시작, 0부터 시작, 0부터 시작. 그 여기는
끝인 점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0.5라는 얘기는 뭐냐?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0.5까지. 오른쪽이죠. 여기는 요 넓이가, 요 확률이 0.191호라고요. 그러면 음수 파트는 뭐 하면 돼? 대칭이잖아. 마이너스 0.5부터 여기까지. 얘도 누구라고요? 0.1925가 되는 거지. 음, 그러면 요 부분은요? 0부터 1까지는 0부터 1까지는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0.3413이 되는 거지. 자,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슝슝슝슝 평균이 0이고 1까지니까 이 부분은 0.3413. 그럼 결론이 되겠지? 이 부분도 답이고 이 부분도 답이야. 얘 두 개 다 합친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거 두 개 합을 구하세요. 요거 두 개 더하면 5328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 있는 이 넓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 공식에 의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표가 나와 있으니까 읽기만 하면 돼요. 됐죠?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변수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다는 거. x 변수, y 변수 두 개 있죠? 각각 따로 읽어야 돼. x라는 애는 이렇게 평균이 얼마라고? 7.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 그 다음에 y라는 애도 마찬가지 슝 해서 여기가 15. 표준 편차는 4. 그러면 여기가 a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왜 여길까 여기가 생각하기로 했지? 조심. 20일 이하라 그랬으니까 21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5가 있으니까 21은 오른쪽에 있지. 이하니까요.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게. 그래서 갑자기 몇 칸입니다, 몇 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칸수랑 여기 칸수랑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만든다고? 표준 정규분포를 만든다고. 제가 아까 얘기 안 했네요. 표준 정규분포는 네, Z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Z라고 얘기해요. 표준 정규분포 Z. 그러면 계산합시다. 21, x에서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21에서 15를 뺀 다음에 나누기 4. 그러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쭉 내려와서 표준 정규분포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라고? 24. 2분의 3. 그럼 2분의 3보다 작을 확률이랑 그게는 0.5보다 크죠? 그럼 누구보다 클 확률이 0.5보다 커야 돼. 여길까요? 여길까요? 여기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A가 여기 있습니다. 얘보다 클 확률이고요.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내리면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A-7분의 1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두 확률이 같다니까 진짜 많이 틀려요. 여기서 별표. 얘랑 얘랑 그냥 같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게 문제지. 됐죠? 그냥 같다 하면 안 되죠. 0 기준 봐주세요. 0 기준. 그 0보다 오른쪽이죠. 근데 대칭이 돼야 되지 않았지? 대칭이니까 0 왼쪽으로 간다. 이 대칭 누구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2분의 a-7이라는 값이랑 똑같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안 붙여서 많이 틀려. 그래서 a-7은 마3이니까 a 값은 네, 4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변수 두 개를 비교할 때는 표준 정규분포 한쪽으로 다 몰아넣어야 비교가 편하니까. 그쵸?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하는 이유가 또 한 개 더 추가된 거네. 됐나요? 밑에 문제. 그러면 마찬가지 정규분포 이렇게 n하고 15가 있대. n하고 15가 있었대. 근데 2n-30을 구했더니 누구보다 작대. 84131에 이제는 눈치채야 되지 않을까? 누구보다 작아야 돼.
누구보다 작아야 되는데 8413이니까 얘는 누구보다 크니까 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2m-30은 오른쪽에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가 0.5가 되는 거고 여기는 0.3413이 되어야만 8413이 될 거야. 그럼 얘를 Z로 바꿔보자. 순서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평균은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지? 내 변수에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15를 나눠야 되고요. 그러면 그 값이 0.3413이 돼야 되는 값은 1이죠. 아, 이 값이 1이 돼야 돼. 요만큼 3, 4, 1, 3이니까 여기만 봐요. 항상 0 기준으로 읽는다 그랬다 맞지? 0 기준 있습니다. 여기만 봐요. 그래서 오른쪽 값이니까 그냥 1. 조심.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됐죠? 확률을 보고 또 1 바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놓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그랬던 거. 됐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죠? 15 양변에 곱해주면 n-30은 15가 될 거고 n 값은 45가 되겠다. 자, 이제 내용은 끝났고 그동안 배웠던 거 총정리 해봅시다 한번. 이항 분포가 뭐였더라? 이항 분포, 이항 정리를 사용하는 분포. 그래서 몇 번 중에 몇 번, 몇 번 중에 뭐 기억나세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시행 횟수가 필요해. 몇 번, 10번씩, 100번, 1000번 이런 거. 그때 내가 원하는 걸 성공 확률이라 그랬다 맞지? 성공 확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복수됐나 안 했나 확인 뭐 R번째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N번 중에 R번 선택하면 돼. 그 R번만 궁금한 거니까 순서는 필요 없다 맞지? 그러면 P를 R번 했다. 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N-R번 해야 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이항 분포였고요. 그때 그 많은 표들이 다 이렇게 확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EX도 정해져 있을 거야. 얼마로? NP. VX는 NPQ. 여기서 Q는 뭐라고요? 네, 1-P가 되는 거죠. 1-P.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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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서 다 더하는 게 맞다고. 근데 숫자가 적당히 많다면 보다시피 10개면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30개. 근데 50개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오늘 계속 그렸던 모양,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50개니까 사실은 전 모양인데요. 그걸 좀 더 선 모양, 선 모양, 선 모양. 사실은 정규분포는 모든 실수라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는 모든 값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 모양을 한다면 점점, 점점, 점점 종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다, 맞지?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씩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항분포에서 이런 확률들을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항분포 실제로 구할 때는 뭐 10, 5 이런 거밖에 안 했어. 근데 이제 진짜로 행동을 반복해서 뭐 100번, 뭐 200번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럼 3의 200제곱 할 수 있겠어?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뭐 숫자 살짝 차이 나는 거는 그 정도의 근사치는 생략해 버리자고. 그래서 우리도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 근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가가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숫자가 크다면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에 100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잖아. 그렇죠? 그 정도 작은 차이는 생략을 해버리자. 그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공포를 따르게 되면 살짝의 차이를 생략을 하게 되면 결국 정규분포로 모으게 되겠다. 점수를 모으다 보면 평균에 모이겠지 뭐. 그런 느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뭘로 푼다? 표준 정규분포로 풀어나간다. 단원 총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네, 1부터 8까지 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중에 2개 할 거니까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에서 4, 7에 28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64번 반복한데 독립식? 오케이.
그러면 B, 이항 분포를 생각해야겠지? 64번 반복하고 있다. 내가 성공이라고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확률은 뭘까?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야. 그럼 곱해서 4의 배수 나오는 거 찾아야겠다, 맞지? 곱해서 4의 배수. 두 개를. 그러면 4의 배수는 2 곱하기 2가 되니까, 2의 배수, 2의 배수. 다시 말하면 뭐, 짝수랑 짝수를 곱하면 자동으로 4의 배수가 되겠네. 그러면 1부터 8까지 짝수는 몇 개 있죠? 짝수 4개 있고, 홀수 4개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두 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나왔지? 그냥 동시에 뽑는 상황이라 그랬어. 동시에. 그럼 짝수 4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러면 4C2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짝수 두 개만 뽑으면 자동으로 4의 배수가 된다 그랬잖아. 4, 3, 12 나누기 2니까 6가지가 되겠죠. 여기만 있나요? 4의 배수니까 4만 있으면 돼. 근데 조심, 주의. 4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2를 곱해. 이거 4의 배수 맞지? 근데 얘는 어디 있다고? 얘는 짝짝이라고. 뭐야, 중복되잖아. 중복된다고요. 중복. 중복을 썼는데요. 안 보이나요? 중복.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 그럼 뭐가 돼야 돼? 4의 배수니까 4가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중복되지 않게 뽑으려면 홀수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겠지. 괜찮겠죠? 그리고 4만 있는 게 누가 있냐? 4만 있는 게 4라는 인수가 있는 게 4 말고 8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4 또는 8을 뽑고 그 다음에 홀수. 홀수 몇 개 있죠? 4개. 4 또는 2니까 두 가지, 네 가지. 이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4 뽑으면서 홀수. 4 뽑으면서 짝수는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6가지 안에. 중복되지 않게 뽑아야 되니까 홀수를 뽑겠다. 4 뽑으면서 홀수. 8 뽑으면서 홀수.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 4, 8 중에 하나 뽑고 홀수 중에 하나 뽑고 그 4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고 8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네, 6가지랑 8가지니까 전체 28분의 8 더하기 6은 14.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 내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럼 예시를 들면요. 예시 P, X가 36일 확률을 구하시려고 한다면 64C 36에다가 2분의 1은 36제곱, 남은 2분의 1은 빼야겠지. 뭐 28제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숫자가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럼 뭐 해야 돼? 모으자. 정규분포가 됩니다. 모을 때는 뭐가 필요해? 평균이 필요해. EX 어떻게 구한다? NP. 64 곱하기 2분의 1. 32. VX 어떻게 구한다? NPQ. 여기다가 2분의 1만 한 번 더 곱하면 돼요. 16. 여기가 32랑 16짜리인데, 우리는 표준편차 적기로 했지? 4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때, 그럼 정규분포가 뭐라 그랬죠? 32에 모여있다. 끝. 근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36부터 40까지. 이렇게. 그럼 얘는 Z로 바꿔야겠다, 맞죠? 표준 정규분포로 바꿉니다. 36은 36 빼기 32 나누기 표준편차 4를 하게 되면 1 되는 거고요. 40은 40 빼기 32 나누기 4를 할 거니까 2가 될 거고. 그러면 표준정규분포로 넘어갑니다. 이제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 문제에서는 1부터 2까지가 되는데 또 표를 읽을 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표를 읽을 때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여기 2라는 숫자는 처음부터 여기까지죠. 색깔 넣을까요? 0부터 2까지 이 보라색이 0.477이 있나요? 그러면 1이라는 부분 여기는요. 1이라는 부분은 이 주황색이라는 부분은 여기죠. 0부터입니다. 항상 0부터 여기 0부터 요만큼이 0.3413. 그럼 색칠한 부분 검정색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477에서 0.3413을 빼야겠지? 보라색에서 주황색을 빼야 검정색이 나온다고요. 빼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빼기 잘해서 답은 0.1359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잠깐 여기가 헷갈린다라고 하면 공 뽑아가는 그다음에 두 개 곱해서 짝수, 두 개 곱해서 홀수, 두 개 곱해서 4의 배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단어는 앞단원입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 단원이 나왔지? 경우의 수 파트 좀 공부해 주시고요. 요 파트에서 해야 될 얘기는 요 공식 외울 수 있는지, 그다음 여기서 어떻게 시그마분의 x-m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표 읽는 방법, 이까지 보라색, 주황색까지. 선생님, 저 표는 괜찮은데 이게 몰라요. 아, 이거는 앞단원 복습 좀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다시 밑에 표 읽는 연습. 됐죠? 실제로 이 단원 이해했는지는 요 문제 7번 이해했나 안 했나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석이 아니라 이제 바로 나와 있죠? 읽기 연습이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2x 어떻게 구한다고요? 288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됐죠? 계산하면 3, 9, 27, 36, 6, 22, 9, 28, 192. 됐나요? VX는 어떻게 구한다 그러면 MPQ니까 MP를 계산한 게 EX잖아. 여기다가 Q를 곱하면 되지. 그럼 6, 38, 4 이렇게. 그러면 이 자료들을 다 모으게 되면 평균이 190이고 분산이 64니까 8의 제곱으로 모인다. 그렇게 모아보자. 이게 정규분포라고 그랬죠. 얼마까지? 문제에서 196까지 다 왼쪽 부분. 잠깐. 왼쪽 부분 얼마? 0.5. 그럼 이제 이 부분만 세려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자. 그림을 좀 옆으로 따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0이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한다? 196,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8. 얼마입니까? 2분의 1, 0.5죠? 여기 있는 평균 항상 누구부터? 0부터. 0부터 0.5니까 빨간색 부분 얼마? 0.1925가 되겠지. 그럼 아까 했던 얘기 왼쪽 파란색 부분 다 구하는 거니까 0.5에다가 0.1915를 더하는 거니까 6915가 되겠습니다. 2번이죠. 네, 주사위를 두 번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36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720번 반복하는데 두 수의 곱이 소수. 뭐야, 곱하기 소수 되는 거는 소수의 뜻이잖아. 1하고 자기 자신 되는 거 맞지? 뭐라고? 그래, 1하고 자기 자신. 근데 서로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빨간인지 파란인지 확인해야 돼. 1, 2. 잠깐, 1은 소수일까 아닐까? 1은 소수가 아니에요. 1, 2부터 시작하는 거야. 2, 1. 두 개 곱은 2가 되는 거다, 맞지? 1, 3, 3, 1. 결국 소수의 개수만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 되겠죠? 그치죠? 몇 개 있습니까?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36분의 6 할 거니까 약분하면 6분의 1. 내가 원하는 행동을 720번의 행동, 내가 원하는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그러면 평균은 120. 계산 어렵지 않죠? VX는 얘가 6분의 5가 되니까 100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전기분포를 바꾸면 120에 10의 제곱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모양 확인하자. 그럼 여기가 120이고 문제에서는 어디서부터? 100부터 120까지는? 여기는 이만큼이네. 그러면 표준 전기분포를 바꾼다. 공식이죠. 100 빼기 120 마이너스 20 나누기 표준 편차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가 없어요가 아니라 0부터 2까지 확률이랑 같더라. 2까지 확률이랑 같더라. 47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